안녕하세요, 청취자 여러분. 오늘 PRA 그룹 1분기 실적 발표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실적 보고서랑 컨퍼런스 콜 녹취록 같은 자료들을 쭉 훑어봤는데요. 그렇죠. 저희가 그 자료들 바탕으로 특히 투자자 관점에서 핵심적인 부분들, 그러니까 부문별 실적이나 국가별 전망 위주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어요. 그 주당 순이익, EPS라고 하죠. 네. 이게 예상치가 0.44달러였는데 실제로는 0.09달러. 상당히 낮게 나왔죠. 매출도 예상치를 밑돌았고요.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주가도 한 6% 넘게 빠졌더라고요. 맞습니다. 좀 실망스러운 숫자이긴 한데 그렇다고 나쁜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. 아, 긍정적인 면도 있었나요? 어떤 것들이죠? 예를 들어 현금 회수액.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% 늘어서 4억 9,700만 달러 정도 됐거든요. 이게 벌써 4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예요. 오, 현금 회수는 꾸준히 잘 되고 있군요. 포트폴리오 구매도 늘었다면서요. 네, 19% 증가했고요. 총 포트폴리오 수익도 5% 늘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 ERC 예상 잔여 회수액이 사상 최고치라고요. 네, 그게 중요합니다. 78억 달러. 전년 대비 20%나 증가했어요. 이게 앞으로 몇 년간 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보여주는 거라서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죠. 그렇군요. 잠재력은 큰데 주가는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? 글쎄요,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아직 이 회수 능력이나 특히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해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같아요. 물론 조정 이비다도 13% 증가했고 부채 비율로 목표 범위인 2배에서 3배 사이 그 안에 있는 2.93배로 안정적이긴 합니다. 네, 재무 건전성은 괜찮군요. 그럼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세부 실적, 지역별로 좀 쪼개볼까요? 미주랑 호주 쪽은 어땠습니까? 미주랑 호주에서는 한 1억 7,800만 달러어치 포트폴리오로 샀어요. 근데 그 구매 가격 배수? PPM이라고 하죠. 네, PPM. 이게 2.18배로 최근 몇 분기보다 좀 올랐어요. 회사 설명은 포트폴리오 믹스, 그러니까 사들인 자산 구성이 달라져서 그렇다는 건데요. 그 말은 좀 더 비싸게 샀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네요. 경쟁이 심했거나 아니면 미래 수익성을 더 높게 봤거나. 그렇죠.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근데 또 흥미로운 게 핵심 현금 회수 실적이 작년보다 20%나 늘었는데도 회사 내부 예상치보다는 4% 정도 낮았다는 거예요. 그건 왜 그런 거죠? 혹시 소비자들이 돈을 잘 못 갚게 시작한 건 아닌가요? 회사에서는 그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. 1분기에 미국 세금 환급 시기가 좀 있는데 그걸 예측하는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. 뭐 이런 설명입니다. 소비자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고요. 아, 모델링 오류.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일회성일지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가 계속될지 좀 지켜봐야겠네요. 맞습니다. 한편 미국 내에서 법률 채널 통한 현금 회수는 33%나 증가해서 이쪽은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미국이 약간 기대에 못 미쳤다면 유럽 실적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. 유럽은 괜찮았나요? 네, 유럽은 아주 좋았습니다. 기대 이상이었어요. 포트폴리오 구매도 1억 1,300만 달러로 투자를 늘렸고요. 현금 회수는 오히려 예상치보다 10%더 많이 들어왔습니다. 유럽은 분위기가 좋네요. 네, 유럽 시장은 경쟁 강도도 좀 완화돼서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평가고요. 유럽 지역 ERC가 39억 달러인데 이게 전체 ERC의 거의 절반, 49%예요. 비중이 크죠. 그리고 신임 CEO 내종자가 유럽 사업 경험이 많다고 하던데 그것도 긍정적이겠네요? 그렇죠. 마틴 숄룬드라고 유럽 쪽에서 성과를 냈던 인물이라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. 회수 채널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? 미국에서 법률 채널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미국 현금 회수의 거의 절반 정도를 이 법률 채널에서 하고 있어요.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긴 합니다. 이번 분기에도 관련 비용이 700만 달러 들었고요.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현금 흐름 창출원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. 네, 회사는 그렇게 보고 효율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. 뭐 회수 주기를 단축시킨다든지 그런 거요. 콜센터 쪽은 미국 내 6곳을 3곳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끝났고요. 재택근무도 잘 정착돼서 직원들 이직률도 줄었다고 하던데요.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해외 아웃소싱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고요. 자,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향후 전망, 국가별로 한번 짚어보죠. 미국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? 미국은 그 높은 신용카드 연체율이나 상각률 때문에 부실 채권 공급이 계속 많을 걸로 보여요. 이게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. 공급이 많다는 건 회사 입장에선 살 물건이 많다는 거지만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오르거나 수익성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 정확합니다.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.
가격 책정이나 수익성에 분명 영향을 줄 수 있어요. 그런데 미국 소비자 상태에 대해서는 시장은 좀 걱정하는데 회사는 괜찮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 시각 차이가 좀 있습니다. 회사 측은 여전히 소비자들이 상환 약속도 잘 지키고 있고 참여 수준도 긍정적이다. 거시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는 신호는 아직 못 봤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. 그 부분은 정말 계속 주시해야겠네요. 시장 우려가 맞을지, 회사 판단이 맞을지. 유럽은 전망이 어떤가요? 유럽은 공급이나 경쟁 환경 모두 지금처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걸로 보입니다. 미국보다는 예측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. 아, 브라질 관련해서도 소식이 있었죠. 네, 브라질에 있던 현지 서비스 회사 지분을 팔았습니다. 그래서 다음 2분기 실적에는 세후 기준으로 한 2,800만 달러 이익이 잡힐 예정이고요. 브라질에서 포트폴리오 투자는 파트너십 형태로 계속 할 거라고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PRA 그룹 1분기 실적 분석한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? 일단 발표된 숫자는 시장 기대를 좀 밑돌았지만 현금 회수 자체는 꾸준했고 특히 ERC가 사상 최고치를 찍은 건 긍정적이다. 맞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유럽이 선방했고 미국은 좀 아쉬웠죠. 앞으로 전망은 미국은 계속 부실채권 공급이 많을 것 같아서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 보이고 유럽은 비교적 안정적일 것 같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역시 제일 주목할 점은 신임 CEO가 유럽에서의 성공 경험을 미국에도 잘 이식해서 실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, 이 부분이겠죠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미국 소비자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회사의 낙관적인 전망, 이 간극이 과연 앞으로 실적에 어떻게 반영될까요? 그리고 회사가 최근에 자기 자본 이익률 목표치를 좀 낮췄는데 이 조정된 기대치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일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